안녕하세요, 김병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쌓아온 정말 중요한 비밀 정보를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공개해 드리려고. 에? 갑자기요? 오늘 비밀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인가요? 허리 협착증이나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더 힘든 건 병원을 수십 번을 다니고 또 주사 치료를 정말 계속해도 좀처럼 허리 통증이 낫지 않는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희망이 없을 때잖아. 근데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희 할아버지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계속 재발하고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진짜 원인은 모르고 계신다는 건데요. 딱 이 원인을 알고 나면 이제 지금 허리 통증으로 또 고생하셨던 분들도 하루 만에 10년 넘게 이어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원장님? 이게 뭐 전부 100%는 아니겠지만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척추 환자들이 뭐 많이 모르고 있는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끝까지 보시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면 요추 4번, 5번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으세요. 이게 4번, 5번 그리고 밑에가 천추뼈인데 이 두 부분 관절이 허리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왜 여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관절 운동 범위도 가장 많고 또 척추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위에 있는 체중을 다 떠받쳐야 되고, 활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관절이에요. 허리 움직임은 뭐 마디 분절마다 소화해낼 수 있는 각도가 이제 어느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쪽 아래 분절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많이 쓴 만큼 많이 다른 만큼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진짜 통증의 진짜 원인 아니에요? 실제로 만성적이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척추 주변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눌리면서 압박되면서 나오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란 게 이제 신경들인데 중심 가운데에서 줄기로 따라 내려가다가 이제 좌우 신경 구멍으로 이렇게 가지를 내고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특히 5번은 옆에 정상적으로 있는 횡돌기나 이런 구조물들이 다른 요추뼈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밑에 골반이 있어서 이 부위가 또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절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면 디스크 높이가 가라앉고 또 관절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신경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큰 돌기나 골반 때문에 좁은 통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더 좁아지게 되고, 또 이런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주로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스테로이드 포함된 신경 주사를 맞거나 또 뭐 먹는 약을 통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권유를 받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나 뭐 이런 애들은 강력하게 염증을 줄이고 또 낮춰주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또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또 몸의 전신적인 문제가 또 좀 일으킬 위험이 좀 있어요. 그럼 원장님 말만 들어보면 이게 주사 치료가 많이 하다 보면 안 좋다는 뜻인 건가요? 물론 주사 치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서 계속 염증만 줄이는 그런 치료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임시방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사를 맞고 통증이 좀 사라지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그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는 거고,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통증이 있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통증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고 또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신경이 눌리느냐 안 눌리느냐, 또 주변에 염증 조직이 얼마나 터져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신경에 자극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이제 통증이 있어서 여러 군데 병원을 이제 다니시는 환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는 건 뭐 다 좋은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통증이 좋아집니다. 효과가 확실하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또 외래에서 이렇게 주사 치료만 주구장창 맞아서 이제 안 좋아진 상태로 오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과한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나 푸싱 증후군이랄지 몸이 이렇게 붓는 부종, 당뇨가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가, 전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 듣다 보니까 결국 신경이 눌리냐 안 눌리냐가 엄청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신경 위에 쌀알 정도의 아주 가벼운 그걸 올려놨는데 그 신경에 연결된 장기의 기능이
절반 이상 최대 6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신경은 그만큼 굉장히 예민하고 조금만 눌려도 우리 몸에서는 결과가 크게 반응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뭐 조금 눌리는 거는 뭐 약 먹고 좀 버티면 괜찮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결과적으로 염증이나 또 여러 가지 장기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통증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신경이 많이 눌려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와서 척추의 간격도 잘 유지하고 골반 위치를 바로 잡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반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위쪽에 올라갔을 때 이제 생기는 현상들이 크게 있는데 요추하고 골반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위에 있다 보니까 골반의 위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키 아래쪽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위에서 이 요추와 요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이제 허리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그 틈에서 나오는 신경이 좀 눌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도 있고 다리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아, 그러면 결국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게 눌려가지고 다리가 저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런 신경 빠져나가는 그 공간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게 좁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리가 더 아프고 허리가 더 아프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등이 구부정해지고 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골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척추 모형인데 머리 밑에 목부터 골반 부위까지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서 있는데 골반이 아래쪽에서 틀어지고 정상적인 C자 형태의 모양이 깨지게 되면 이 여파가 당연히 등과 척추까지, 목까지 이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몸은 중심을 맞추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틀어지게 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흉추의 전만도 소실이 되고 또 경추의 전만도 소실이 돼서 결국에는 경추의 전만이 이렇게 소실된다는 거는 거북목이 된다는 거고 또 거북목이 되면 어깨에 부담이 되고 또 이어서 목에 부담이 되니까 자꾸 움츠려들게 되고 그럼 그게 악화되면 다시 허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 듣다 보면 결국 거북목도 허리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거북목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부정에 앉은 자세는 어깨를 바로 펴고 고개를 반드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되려면 허리가 펴져야 어깨도 펴지고 고개도 뒤로 젖혀서 정상적인 거북목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등이 굽었네 거북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래쪽에 허리와 골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어깨 주변의 근육과 목 주변에 과도한 긴장을 주게 되고 또 어깨에도 부담이 되고 또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이 목에서 나오거든요. 두통, 또 승모근 뭉침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유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 장기, 내장 기관에도 좀 부담을 주는데요.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내장 기관들도 좀 압박을 받고 소화불량이나 변비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나이 드실수록 꼭 어르신들이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위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골반이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럴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부위에는 가골이라 그래서 뼈가 과도하게 자라나는 현상입니다. 골반이나 허리뼈가 이렇게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고 해당 부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쌓으면서 뼈 조직을 두껍게 만들게 되고 이런 거를 가골이라고 부르는데 나름 몸에서는 관절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초기에는 어느 정도 뭐 허리에 조금 지탱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골이 점점 커지고 그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이나 여러 가지 인대가 압박을 받으면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또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뻣뻣해지는 것 같고 더 아프고 느끼는 것도 이런 거가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심해지면 디스크, 협착, 퇴행 이게 서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관리를 해서 이제 허리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를 해주고 이런 근본적인 교정이 동반이 되면 통증만 일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관리를 계속 반복을 하면 허리 통증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 결국 골반을 되게 관리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요추 전만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골반을 잡고 내리는 동작이에요. 먼저 손의 위치를 엄지손가락은 골반 뒤쪽에, 검지는 앞쪽을 잡고 허리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손을 위치를 시키면 돼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골반 부위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상체를 위로 쭉 늘리고 뻗는다는 느낌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등이 시원해지는 각도가 있으면 이제 그쪽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좀 더 하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앉은 자세에서 팔을 올려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허리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앉은 키를 최대한 크게 한다 생각을 하고 골반을 이렇게 뒤로 빼지 말고 이렇게 반드시 세워서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깍지를 낀 다음에 머리 위로 쭉 들어 올리면서 상체를 쭉 신천시켜 주시면 돼요. 이 요추도 전만이 생기고 움츠러져 있던 척추뼈들이 좀 펴지면서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어깨와 목도 정렬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피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시면 좋고, 특히 이제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1시간에 한두 번씩 해줘도 좋습니다. 오.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좋고, 이제 밤 사이에는 가만히 누워서 자기 때문에 관절이나 근육이 다 굳어 있고, 특히 아침에는 또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통증도 조금 민감해지고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는 느낌으로 앉아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또 효과적이고, 관절 마사지나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위에 통증이 있던 분들은 하루 생활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또 부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소파에 이렇게 반쯤 기대서 본다거나 다리를 좀 아무렇게나 올리고 보거나 특히 옆으로 누워서 본다거나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고 골반도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허리를 좀 잘 받쳐주고 요추 전만을 최대한 유지해서 앉는 게 좋아서, 굳이 앉아서 본다고 하면 소파보다는 식탁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앉아서 보는 것도 좋고, 보더라도 좀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바른 자세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끊어서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자세를 또 바로 잡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앉아있는 때 척추에 가해진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높거든요. 틈틈이 일어나서 허리도 펴고 골반 위치도 또 바로 잡고 정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근육통에만 집중을 해서 마사지를 하고 막 그게 다는 아니고, 골반이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뼈가 항상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를 무리해서 하다 보면 더 다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뼈대가 되는 척추를 좀 바르게 하고 정렬을 시킨 후에 그런 운동을 추가로 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골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순히 이제 통증만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통증이 어디에서 원인이 되는지, 왜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쉽게 관리하고 오래된 통증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골반 스트레칭이나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꾸준히 따라하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도 호전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러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